안녕하세요, 지연쌤입니다. 이번엔 미용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미용하면 망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방문해주신 분들, 찾아와주신 분들 모두 아마도 뜨끔하셨거나 난 아니겠지 하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당연히 미용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은 미용을 꿈꾸고 계시는 우리 미용 새내기 아니면 미용 꿈나무들이시겠죠? 자기 자신이 미용사로서 살고 싶은데 혹은 살고 있는데 제가 나열한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마음을 다잡던 아니면 안타깝지만 직업 초반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용사를 시작했는데 어렵게 하다가 망하거나 힘들게 됐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런 약간 마음을 다잡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미용사라는 직업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 미용사라는 직업은 일단 기술을 이용해 만족을 시켜드리는 직업이에요. 미용사라는 틀에는 네일, 메이크업, 헤어 등등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미용사를 헤어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부분 이제 미용사를 얘기하면 그냥 헤어 디자이너로 통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좀 크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미용사는 고객의 모발을 기술로서 시술하면 시술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안에 기술을 활용한 시술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그 전체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받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간단하죠. 기술 플러스 서비스는 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네 미용사들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요즘 미용사 어떻게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사를 꿈꾸는 진짜 많았어요. 몇 년 전보다도 엄청 증가를 했고 그만큼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진짜 피바다 정도의 느낌으로 너무 많은 미용사들이 망하고 있고 너무 많은 미용사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수도 되게 많아졌고 미용사도 되게 많다고 해요. 모두가 그만 차려야 하지 않냐? 여기저기 미용실 뿐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미용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미용사라는 직업은 고객들한테 선택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많아지는 미용사들 중에 제가 선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객님들이 제 발로 절대 가만히 있는 나를 다 찾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미용실인데?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기술이 진짜 뛰어나고 언변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고객을 100% 다시 오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진짜 따봉을 날려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칭찬하고 부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마 힘들 거예요. 100%라는 숫자는 없어요. 여러분 아마 정말 잘 되시는 미용사 분들도 100%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직업이고 사람이 하는 직업은 절대 100%란 없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하고 사람이 받는 그런 사람 대 사람의 직업이기 때문에 100%는 절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재방률이 높은 수치는 사실 60, 70%만 돼도 정말 훌륭한 거고 7, 80% 되는 거는 좀 이제 높으신 분들 많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포함되는 수치예요. 절대 모든 고객을 나한테 다시 오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용사가 되면 안 되는 분들, 망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데 지치는 사람 혹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 왜냐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용은 기술직이죠. 당연히 우리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무한함을 가집니다. 정도도 다 다르고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고 계속 습득할 수 있어요. 제가 커트를 잘하지만 커트를 또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만으로는 잘 될 수 있다 말은 못하지만 과거에 기술만으로 먹고 사는 미용사가 정말 많았어요. 머리만 잘라도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었고 과거에는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해드려도 어머님 미용사로 이제 유명하게 있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기술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베이스를 깔고 가는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술은 무조건 가져가야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처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미용사구나 되게 열심히 사나봐 이렇게 이해를 해줬다면 지금은 못하는 미용사는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천지 차이를 가진 미용사지만 또 여기서 이제 기술이 내가 됐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센스가 없는 사람, 눈치, 감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영상을 찍게 된 이유예요. 센스랑 눈치, 감, 혹시 눈치, 이렇게 뭐랄까 좀
센스 진짜 사실 센스라는 그 단어가 제일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센스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미용사로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정말. 이제 우리는 트렌드를 알아야 해요. 기술적 트렌드 말고도 이제 고객의 트렌드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기술적 트렌드라는 거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레이어드 컷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고객의 트렌드라는 거는 고객이 유행하는 것들,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내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고객의 니즈 말고 요즘 20대, 지연이라는 20대 고객님들이 대부분 어떤 트렌드를 원하더라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객님들이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행동을 했더니 지연 고객님이 싫어하셨어 라는 거 정도는 알아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고객님이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 고객한테 계속 주구장창 말을 거는 거예요. 고객님 차는 어떠세요? 뭐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데이트 가세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이런 걸 계속 한다거나 고객이 무언가 불편한데 말을 못하고 있다면 고객님들 중에도 성격이 다양하시잖아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 되게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면 제일 먼저 알아채야 하는 게 우리예요. 눈치를 계속 봐야 해요. 그런데 고객이 불편하던 말던 제 할 일을 하는 미용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염색약 발라놓고 저 멀리 가인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미용을 때려쳐야 할 겁니다. 손님은 점점 그 미용사를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과거에는 미용사들이 머리만 잘 잘라도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내 입맛에 맞는 미용사를 찾아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님 입맛을 알고 있어야 맞춰드릴 거 아닙니까? 고객님 입맛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온 고객님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입맛에 맞춰드리겠어요? 당연히 긴장하고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센스도 없고 긴장감도 없이 일하는 미용사는 빠른 시일 내로 정말 망합니다. 이건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꼭 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시작한 미용을 센스가 없다는 이유로 망해서야 될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내가 남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없는 사람. 내가 남들하고 다를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이제 마음을 좀 차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용사라는 직업은 선택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라야 선택받을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이 생긴 사람들 중에서 나를 뽑아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2명 중에 나를 뽑아내는 게 쉬울까요? 확률이 되게 낮아지죠. 2대1이랑 어떻게 보면 99대 1이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고객이 눈에 띄으려면 내가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99명 중에 내가 섞여 있어. 근데 내가 핑크색을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약간 검정색 사이에 핑크색? 너 눈에 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눈에 띌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다른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곧 내 개성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게 되겠죠. 근데 고객한테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잘 되다가도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올라갔지만 뭔가 이 사람의 그 개성점이 없다면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차별화된 게 없고 이 사람만의 무언가가 없다고 느껴지면 떠납니다. 나의 개성을 준비하고 어필할 줄 알아야 그걸 보고 고객도 이 사람 뭔가 있구나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 봤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전부 내 마음을 바로잡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미용사로서 성공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성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삶, 뭐 돈을 벌든 고객을 많이 유치하든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13년을 지내고 이제 14년차를 달고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더라. 이 세 가지를 안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뭔가 신경 쓰지 않고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계속 가지고 간다면 정말 폐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용사 창업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전전하면서 여기저기 미용실에 떠돌아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세 가지를 가지셨다면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보내주셔야 해요. 나에게서 떨어 보내셔야 돼요. 근데 저는 미용사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지하고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고치고 싶어 근데 힘들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시거나 마음을 달리 먹고 열심히 하신다면 언젠간 성공 앞에 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용사로서 행복한 하루를 보낸 지연쌤이었습니다. 안녕.